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익산시가 익산역 차량기지 이전과 복합 환승 체계 개발에 본격 나섰습니다. 철도가 사통팔달로 연결된 익산의 장점을 살려서 국제 철도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익산역 차량기지 이전과 복합 환승센터 개발에 대한 얘기를 정헌율 익산시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익산역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이런 얘기는 이 지역에 쭉 수건 사업으로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익산역을 그야말로 이제 국제 중심 철도 도시로 이제 만들기 위한 어떤 전초 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익산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그 국제 철도 중심 지역으로서 익산역이 기본 여건은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여건이 조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익산역은 우리 익산 시민들한테는 아주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과거 100년 동안 우리 익산시를 먹여 살렸다면은 또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우리 시민들을 먹여 살릴 그런 미래 먹거리가 바로 익산역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익산역을 둘러싼 그 환경이 아주 급속도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어요. 과거의 익산역하고는 완전히 유사한 달라진다.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하면 첫 번째는 이제 남북 철도가 열릴 시기가 멀지 않았다. 물론 남북 관계가 이제 수시로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제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남북 철도가 열릴 때가 됐다. 남북 철도끼리 열리면은 바로 이제 철도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 유럽까지 이렇게 직접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에 참 섬 아닌 섬으로 고립되어 살았는데. 인자는 이제 대륙으로 직접 통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국가 철도 운영 체계가 완전 바뀝니다. 그 KTX 고속철도가 개통됨에 따라서 옛날하고는 철도 운영 체계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익산역이 이제 그 호남선의 그 거점역인데 그 거점역 중심으로 고속철이 간선같이 이렇게 계속 급하게 운행을 하고 익산역을 중심으로 이제 주변역은 셔틀 열차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열차가 서울하고 익산역 그리고 종점 목포나 여수역 이렇게 이제 세 군데만 이제 섭니다. 나머지 중간역들은 어떻게 하냐? 익산역에서 셔틀 열차. 이 셔틀 열차는 속도가 200km 정도 지금 드는 것이고 고속 열차는 300km 정도 드는 겁니다. 200km 드는 그 열차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운행 횟수가 엄청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하루 운행 횟수가 한 34회 정도 이렇게 드는데 앞으로 이제 운행 횟수가 114회까지 늘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나요. 그럼 우리 익산역의 수용 능력을 태세를 더 키워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익산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네트워크가 많이 생긴다. 지금 장항선에서 이렇게 오는 그 철도도 이제는 완전히 고속철도로 해서 2023년부터 개통돼서 운영이 됩니다. 또 새만금 이입철도가 또 생기죠. 그리고 지금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만은 여기서 김천까지 전주에서 김천까지 노선이 확정된다고 한다면은 그 종점은 익산역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김천을 통해서 경상도 지역으로 직접 또 철도로 연결되는 그리고 또 뭐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은 우리 식품 클러스터 인입 철도 산업선이라고 그러죠. 산업선도 조만간 개통이 된다고 본다면은 익산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화가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익산역이 과거의 역하고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익산역이 그야말로 이제 남북철도 그리고 동서철도의 어떤 거점 중심 역할로서 연결 지점으로 이제 익산역이 활성화가 될 거다.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익산역에 있는 차량 기지 이전이 절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복합 환승센터 개발이 또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 이 차량 기지 이전을 해야 되고 복합 환승센터 개발을 해야 되는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급증하는 그 각종 수요를 다 익산역에 받아내려면은 현재 익산역 용량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익산역 용량이 커져야 돼요. 익산역 용량이 커지려면은 첫째 익산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차량 기지도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차량 정비 수요가 지금보다 3배로 늘어납니다. 네. 지금 있는 장소에서 그 수요를 다 또 충족을 못 시켜요. 어차피 유곽으로 가야 됩니다. 차량 그 횟수 자체가 운행 횟수 자체가 예. 많이 늘어 3배 정도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3배 가까이 늘어나죠. 네. 그러면은 그 옮기는 그 자리에다가 저희는 거기에다가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자. 네. 그래서 거기 복합 환승센터는 그 이제 거기 저희는 선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면적으로 보면 한 3만 평 정도 듭니다. 네. 거기에 각종 교통수단, 뭐 버스, 택시, 자가용, 그에 뭐 고속버스, 요거하고 철도와 또 철도 간의 또 환승, 네. 이런 환승 체계를 익산역에서 다 갖추는데, 말하자면 이제 철도의 지간선 체제를 해야 그렇죠.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교통수단, 고속버스랄지, 택시랄지, 버스랄지, 일반 버스랄지, 그런 그 다른 교통수단하고도 이제 연결하는 그런 복합 환승 체계, 그런 개념의 복합 환승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 기본 구상을 지금 어떻게 익산시에서는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일단 지금 그 단계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민자를 유치해야 돼요. 그 민간 자본 유치해서 대규모로 지금 복합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사업 여건을 만들어주려면은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와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민간 자본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죠. 그리고 민간 자본의 또 수익성을 또 좀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역 상권하고 경합이 되지는 경쟁이 안 되는 그런 업종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일단은 이번에 그 국토부에서 저희가 2010년도에 우리 복합 그 광역 환승센터 시범역으로 선정된 거 기억나시죠? 그때 추진을 하다가 중단을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규모를 훨씬 키워가지고 그 시범역을 이번 6월달에 발표를 해요. 정부에 발표를 하는데 우리 재정 사업으로만 한 2,500억 정도 우리 국토부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중에 10%를 국비를 지원하니까 250억 원은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꼭 1차적으로 이제 그 선정이 돼야 되고, 2차적으로는 차량 기지가 이전할 수 있도록 국가 계획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럼 차량 기지를 국가 그 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은 올 연말 정도 차량 정비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 그 이전 계획이 반영이 되면은 이제 그 자리에다가 민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민자 유치하기 위해서도 국내 이제 굴지의 그 대기업들 이제 몇 군데고 지금 계속 그 막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는 나름대로 그동안에 쭉 준비를 이제 해 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조만간 하나하나 지금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 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복합 환승센터 개발이라고 하면 이 복합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합이 되어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교통 수단의 어떤 복합 개발은 물론이고, 이 복합이라는 말 속에는 뭐 여러 가지의 또 복합적인 특히 민자로 개발을 해야 되니까 민간 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뭐 주거 시설이랄지 뭐 기타 다른 상업 시설이랄지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환승센터가 되면 이제 유동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유동 인구를 저희들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민자 시설을 같이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 용산역이나 서울역, 최근에는 동대구역 같은 데 보면은 복합 환승센터가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같이 서로 어우러져서 오히려 이제 그 복합 환승 그 시설이 또 유동 그 인구를 끌어들이는 방면이 있고, 또 교통 수요 이용객들이 또 그
유동인구가 드는 수가 있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시가 활기가 생긴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됐을 때 호남 지역의 익산역을 중심으로 호남 지역의 초광역 도시권 형성이 될 걸로 봐져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좀 더 욕심을 부리면은 전남, 광주 인구까지 배후 인구를 해서 저희 익산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광역 도시권 형성이 돼야 우리 호남 지역이 발전, 성장 동력이 생긴다. 그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익산역의 복합 환승센터의 어떤 그 계획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과거에 10년 전에 추진했던 그 광역 환승 체계하고 지금 익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이 복합 환승센터 개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규모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당시에는 아마 그 현대 무슨 기억나시죠? 거기 해서 한 3천억 원이 안 되는 그 금액이었었는데, 네.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제 1조 원이 넘는 그런 이제 대규모 전체 사업 규모가 1조 원대의 그 규모가 될 거다. 네, 그걸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지역 상권하고 이렇게 그 경합이 되는 그런 일반적인 상업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했기 때문에 시내 우리 상인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고 반대를 하셨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그 실수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 이번에는 기존 상권하고 경합이 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뭐 관광이나 레저나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이제 테마 시설이 되겠죠. 그런 것이 돼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기존 상권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유도인구를 불러와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으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토지 거의 다 사유지였어요. 이게 한 2만 평 됐는데 송악동 일대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랑기지는 그 국유지 아닙니까? 국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 문제, 이 문제는 일단 해소가 이제 될 걸로 보아지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난번하고는 여건이 이제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그 당시에 이것이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아요. 특히 중앙동 일대 상인들조차도 그때 반대한 것이 우리가 잘한 일이 아니다 하는 인식이 포함돼 이렇게 퍼져 있어서 이번에는 아마 시민들 그 큰 반대 없이 저항 없이 안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루는 데는 과거와 같지는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 민자를 유치하는 복합 환승센터 개발이라고 하면은 첫째는 이제 민자 유치가 될 거냐. 둘째는 이제 시민들의 반대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시민 공감대가 얼마나 이루어지겠느냐. 이 두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는 성숙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자 유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제가 그 수익성을 보장해 줄 만한 수익 모델을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운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용역도 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민간 기관의 협상도 해왔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될 걸로 보아지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지역 상권하고 충돌하는 문제는 가급적이면은 새로운 인구를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예를 들어 관광이나 레저 같은 것은 새로 사람들 유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에 수요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지역 상권을 그대로 침범하는 그런 영역은 가급적이면 피하겠다. 물론 이제 판매시설 불가피한 것이죠. 판매시설 전혀 안 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그것을 판매를 하는 그런 시설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부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10년 전하고 뭐 그거로 비교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차량기지 이전이 이제 먼저 선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관련 부서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국가철도공단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의 어떤 그 동의 그리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 익산시의 어떤 설득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저희들이 꾸준히 협의를 해왔어요. 네. 협의를 하다가 작년 3월 달에 실무 협의체를 아예 구성을 했습니다. 그 주기적으로 매달 만나서 협의를 하고 진도를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구상은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민자 업체만 구체화되면은 네. 이제 바로 한국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우리 민자 업체 이렇게 이제 MOU부터 해서 공식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그때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거는데 그것이 아마 금년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반기 정도. 네. 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민자 업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예, 아니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관심을 네. 보이고 있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익산내가 여건이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민간 업체들이 먼저 합니다. 먼저 알고 또 연락이 온 데도 있었어요. 네. 저희는 지금 익산역 현재 우리 역의 수요나 이런 걸 봐서는 도저히 이게 사업이 안 될 걸로 생각해서 저희들도 많이 지금 걱정을 했었는데 네. 의외로 일부에서 업체들이 자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익산역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래에는 수요가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그 교통의 어떤 수요, 교통의 활성화가 바로 익산의 장점인데 말하자면 그 장점 중 하나가 새만금의 어떤 배후 도시를 의도 염두에 둔 그런 그 전망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익산을 중심으로 그 네트워크가 강화된다 했잖아요. 네. 그 중 하나가 이제 그 새만금 배후 도시로서의 새만금의 수요를 저희들이 전부 다 이제 충족시키는 그런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큰 이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초기에 그 설명을 안 드렸는데 유라시아 철도가 개통이 되면은 우리 익산에 얼마나 유리한 것이냐 이것은 좀 시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현재는 우리는 이제 섬이 아닌 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해외로 물류를 운송을 하면은 배를 이용했잖아요. 배가 네. 제일 쌌잖아요. 예. 지금 근데 철도를 이용하면은 유럽까지 가는데 배를 가면 27일 걸리는데 철도를 이용하면 10일밖에 안 걸려요. 3분의 1이 그거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비용으로 봐서도 항만보다는 절반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이 돼가지고 물류역을 우리가 많이 한다고 본다면은 그야말로 경쟁력이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가지기 때문에 우리 익산은 그 자체만 얻으려도 굉장히 기위에 올라타는 것이다. 네. 뭐 이런 그 철도 프로젝트, 뭐 유라시아 거점역의 어떤 그 효과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이 차량 기지 이전과 이에 따른 이제 복합 환승센터 개발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도 어떤 지역 발전 효과가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물론이죠. 드는데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네. 유라시아 철도역도 가는 저희가 길이죠. 선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네. 사실은 그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을 선정해달라는 것을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익산역이 선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일단 그 철도길이 열리면은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을 선정을 한다 이 말만 그 기본 원칙만 써놓고 거기 개통이 되면은 그때 이제 공모를 하는 거거든요. 네. 공모를 할 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바로 이제 거점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이지 지금 바로 뭐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이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 되게 많은 시민들이 지금도 궁금해 하시는 것이 처음에 2018년도 말쯤 됐을 거예요. 국회에서 국제철도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의 후보지로 익산역이 그때 선정이 발표가 된 적이 있어요. 네. 우리 시민들이 그걸 보고는 가능성에 막 열광을 해서 굉장히 열광적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1, 2년 열심히 그런 운동이 일어났고 시민들 중심으로 또 우리 시에서도 거기 부응하기 위해서 각종 이벤트나 각종 행사도 해가면서 저도 적절히 이제 도와드렸고 그런데 최근 1, 2년 전부터 조용해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시민들이 도대체 유라시아 저거 뭐냐 저거 뭐 시에서 시민들 어떻게 보면 뭐 속여먹는 거 아니냐. 뭐, 그렇잖아요. 갑자기 붕 떴다가 이제 가라앉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시민 이제 운동이 그때 시민들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났다가 이제 가라앉는 것이고, 우리 행정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 네. 준비를 해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조만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과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이거 좀 설명 좀 드리면 좋겠네요. 네. 이거죠. 처음에 그 2018년도에 이제 국회에서 세미나에 그래서 발표 이렇게 익산역을 포함을 해서 이제 후보적으로 발표를 한 이후로 우리 시민들이 아주 열심히 여기에 열광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받아서 바로 익산시에서 발전 세미나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전국의 가장 유명한 전문가들 모셔서 철도 정책 포럼도 만들고, 거기에 이제 각종 전략을 저희들이 이제 다 이때 이제 수립을 해서, 이것을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2020년도에 제5차 국토 종합계획, 여기에다가 유라시아 철도 이것을 저희들이 명기를 했어요. 네. 이 국가계획이 제일 상위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4차 철도망 계획은 이에 하위 계획입니다라는 게, 이것을 이제 받아서 4차 철도망 계획에 명기를 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그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번 6월 말에 결정은 됩니다만은 뭐 당국에서도 이것은 예산 사업이 아니고 또 그동안에 꼭 이렇게 상위 계획에 반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반영되고 나서 저희들이 각종 이벤트를 한 것들을 지금 여기 정리해 놨는데, 그동안에 각종 이벤트들을 지금 해서 여기까지 이제 나름대로 꾸준히 왔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시민들이 좀 이렇게 옛날 같이 움직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시민들이 서명 운동까지 하고 유라시아 원정대 파견한다 해가지고 시에서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 유라시아 열차를 태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원정대 사업도 이렇게 주춤해지고 서명 운동도 주춤해지고 하면서 일단 그 시민들 운동은 좀 가라앉았지만은, 지금도 우리 행정은 꾸준히 진행해 왔고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가시적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은, 그 익산역의 그 철도 차량 기지 이전을 통해서 복합 환승센터 개발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익산역이 활성화가 돼서 결국은 익산시가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유라시아 거점역이 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만들어진다. 달리 얘기하면 바로 차량 기지과 복합 환승센터 개발이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익산역의 어떤 그 비전을 실현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준비 사항 중에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 그것이고, 네. 그 외에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 관련된 용역도 했고 관련 기관들하고 이렇게 해서 접촉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해 왔는데, 그리고 거기에 또 그 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를 이제 구축을 했고, 또 철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인 전문가들 모아서 철도 정책 포럼도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다 지금 준비를 이제 해 왔고,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지금도 계속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다. 네. 뭐 이제 철도와 관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시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식품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산업선, 그리고 국제 화물역 지정, 이것도 뭐 유라시아 거점역하고 연관되는 그렇죠. 대목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4차 철도망 계획 그 공청회를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를 비롯한 호남권 관련 사업들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굉장히 좀 실망들이 큰 상황입니다. 큰 상황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두 달, 6월 말에 발표가 확정되기 때문에 두 달 시간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열심히 뛰어왔고, 이제 앞으로 그 한 달 동안 우리 지역 정치권이나 지역의 행정, 시민들 똘똘 뭉치면은 뭔가 이제 성과를 나타낼 것 같은데, 우리 익산에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면은 크게 한 3건 정도가 돼요. 첫 번째는 식품 클러스터 산업선, 말씀하셨듯이 그거고, 두 번째는 전주 김천 간 내륙 철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가 건설되면 결국은 익산이 종점이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익산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다만 공사만 전주까지 한다. 왜 그러면 전주 익산은 기존 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라선 선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우리 익산역하고 관련된 사업이고, 세 번째는 이제 유라시아 거점역 선정한다는 것을 거기에 이제 원칙을 그 제시해 놓는 거. 네. 이제 익산하고 관련된 거 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이제 앞에 두 개는 예산 사업이고 또 뒤에 하나는 비예산,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고. 네. 사실 그 우리 식품 클러스터 인입선은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제시를 했는데 그 검토 사업, 후보 사업이죠. 후보 네. 사업 15번에 들어갔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저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해서 후보 사업에 들어간 사업이 거의 없거든요. 김천선, 대구 김천선도 지금 제수 3수 해가지고 지금 다시 또 후보 사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그런 거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거뒀다고 봐지고, 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전주 김천선하고 식품 클러스터 산업선하고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우리가 힘을 모으면은 최종 안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강하게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도민들이 네.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이제 네. 빠졌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번 6월달에 발표되는 최종안에는 어떻게 뭐 반영될 가능성이 지금도 있습니까? 이게 진행 중인데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세 번째 비예산 사업으로는 그 식품 유라시아 철도 네. 그 거점역 그 부분은 이미 상위 계획에 들었기 때문에 국토 종합계획. 국토 종합 상위 계획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큰 어려움 없이 뭐 들어갈 거라 생각을 하고, 나머지 두 개 사업 중에 한 건 정도는 건졌으면 하고 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아졌는데 네. 지금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익산시의 혼자 힘으로는 들 수가 되기는 좀 어려운 예. 일인 것 같고, 전토적인 노력, 그러면 전라북도, 그다음에 지역 정치권,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다들 듭니다. 열심히 하고 어떻게 있어요. 다들 열심히 하고 하고 있습니까? 있는데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우리 지역의 그 김성원 한병도 의원님 좀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네. 자기가 죽겠다고 힘들어가지고 죽겠다 그러면서 막 계속 지금 총리 만나고 장관 만나고 계속 전화하고 뭐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 우리도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뜁시다. 지금 그러고 왔습니다 지금. 네. 결국은 이제 국토 교통부 여기를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뒤에 기재부가 있어요. 기재부요. 그래서 네. 기재부가 최종 그 키를 가지고 핸들링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은 국토교통부도 지금 어떻게 운신을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국토교통부는 아까 또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주고 싶어 해요. 네. 예? 근데 지금 기재부의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네. 막판에 노력이 네. 더 이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또 박차를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 호남 고속철도가 네. 지금 직선으로 돼야 되는데 그 굽었잖아요. 네. 청주 이렇게 굽었잖아요. 사실은 그건 그 탄생 때부터 이게 좀 기형적으로 된 것인데 지금이라도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 네. 그것을 바로 잡아야 우리 익산역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 주민 민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그 사업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좀 왜곡이 됐다는 것은 저희는 강한 유감을 표명을 하고 네. 지금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이번에 저희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은 못했어요. 저희 도를 통해서 안건으로 내는데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합니다. 주장해서 언젠가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전에 우리 그 호남 정치권들, 광주 전남 정치권까지 한번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 관심을 좀 표명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호남 고속철도의 직선화 이것이 이루어야 될 하나의 큰 일이다. 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익산역 차량기지 이전과 복합 환승센터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철도와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역시 이 철도 얘기를 하니까 익산의 비전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다짐과 각오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익산의 비전은 정말
철도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 철도에서 우리 갈 길,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는 중기적, 장기적인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초석을 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막상 하고 싶을 때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우리 정치인들이나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그 발을 빼면 안 되고, 하여튼 일단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책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후대에 누가 오더라도 이 사업을 받아서 이것을 익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답답해. 왜 그런 건, 이건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꾸 저렇게 공연부를 하는 거 아니냐,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하고 눈으로 보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합치고, 그래서 같이 뛰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민들 그 서명운동 할 때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이런 열정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정말 안 될 수가 없다. 되더라도 1년이라도 땡겨진다, 그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그 열기가 좀 식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시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옛날에 그 열정을 참 상기시키시고, 다시 우리 익산역 활성화를 위해서,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익산시가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시발역이라고 하는 국제철도 중심 도시로서의 부상을 위한 여러 가지 이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바로 익산역 차량기지 이전과 환승센터 개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산업 클러스터 통하는 인입선 철도와 국제 화물역, 그리고 유라시아 거점역으로 가는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헌율 익산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